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고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하시고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지인사주 분석하실 분은 42세 된 남성입니다. 이분이 성격도 좋고 유머 감각이 있고 긍정적이면서 외모도 잘생겼다고 합니다. 지인의 남편이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성격도 좋고 유머 감각도 있고 긍정적이고 이런 것은 어떤 면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일단 이분이 천간의 구성이 대단히 좋아요. 천간이 전부 양권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정신적인 컨디션이 상당히 좋은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훌륭하니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통신회사 관리자로 있다가 지인과 결혼 후 부장까지 승진해서 잘 나가다가, 그러니까 지금 신청하신 분의 남편이라고 해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잘 나가다가 딸을 낳았는데 딸이 태변을 먹고 태어나서 5살까지 누워만 있다가 하늘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상당히 힘들었겠죠. 자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 이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년 동안 지인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회사의 비리로 억울하게 퇴직당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서 이겼으나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 힘든 시기를 보냈고, 딸이 태어난 산부인과에 의료 소송을 하였으나 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딸이 딱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가 언제냐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33살 갑술대운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딸이 그렇게 되고 회사에서도 꼬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이 사주가 을묘년, 무인월, 경인일, 병자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목기운이 대단히 강해요. 재성운에 해당하는 목기운이 매우 강합니다. 이런 사주를 제다신약 사주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이 재성운이라는 게 남자에게는 돈과 여자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돈과 여자를 나타내는 이 재성운이 별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간의 구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일단 목기운이 너무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요. 전체 사주팔자 중에 한 65%는 목기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글자가 목기운이지만 월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차지하는 비중은 한 65% 정도 된다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 흘러가는 대운에서도 목기운만 안 들어오면 최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분은 33살 갑술대운에 천간이 갑경충으로 깨지면서 그리고 목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 33살서부터 42살까지가 가장 안 좋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내년부터 이제 계유대운이 시작이 되니까 나이가 지금 42살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운 대운이 시작이 되는데 이 10년간의 갑술대운이 가장 안 좋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되는 것은 엄마의 자녀복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여자 사주도 봐야 되지만 일단은 이분이 그 안 좋은 대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소송을 하면서 노무사라는 직업의 매력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노무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고 몇 달 전에 아깝게 떨어져서 현재는 회사에 다니면서 내년도 노무사 시험 준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깝게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거의 그 커트라인에 근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라는 시험이 쉽지가 않은 시험인데 그 늦은 나이에 공부를 해갖고 커트라인에 근접했다는 것은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이 목기운이 강하잖아요. 이 목기운이 학문운을 나타냅니다. 공부하는 운을 나타내요. 그래서 사주에 목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공부 쪽으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분이 늦은 나이에도 이렇게 어떤 어려운 자격증을 내가 따가지고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주 내에 목기운이 강하게 작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들 보면은 그 공부를 해야 할 때에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그 거의 중년의 나이가 다 됐을 때 이 어려운 시험을 이렇게 꾸준히 공부한다. 그리고 지금 여건상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돈도 벌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주경야독을 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보통의 의지 갖고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시험에 합격할지 궁금하고 노무사를 포기하고 사업을 한다면 사업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그 실력이 커트라인에 근접했다면 공부를 계속하는 게 낫죠. 지금 이 제다 신약 사주에서는 대운이 어지간히 좋게 들어오지 않는 한은 돈을 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43세 계유 대운은 이전의 10년보다는 훨씬 낫다고 봐야죠. 훨씬 낫다고 봐야 되지만 확실한 용신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기서 확실한 용신운이 되려면 토기운하고 금기운이 들어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대운이 인유 원진살, 인신충 이러면서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운으로 흘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이 10년, 15년 정도 이렇게 살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고 애들도 이제 있고 그러니까 거의 정으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그 바람도 많이 피고 그럽니다. 지금 특히 요즘 같은 때에는 바람 피기가 아주 좋은 때죠. 예를 들어서 통신이 매우 발달돼 있고 예전에 통신이 발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하고 연락하는 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 그냥 문자만 딱 보내면 그대로 받고 그리고 무슨 모임 해갖고 모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분도 제가 이렇게 많다는 것은 한 여자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43세에서부터 원진살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그 배우자와의 관계에도 앞으로 주의해야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1년운이 올해가 병신년, 내년이 정유년이잖아요. 이렇게 배우자와 사이가 안 좋아지는 운이 1년운에서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올해하고 내년 주의하셔야 되고요. 저는 이분이 물론 시험이라는 건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사람 실력이 근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운이라는 게 운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죠. 어차피 그 사람 실력대로 나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운의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2018년 무술년 정도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충이 발생할 때에도요. 인신충으로 이렇게 지지가 깨지거나 이럴 때에도 재성운이 깨지는 거잖아요. 재성운이 깨지는 것은 시험에 있어서 영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충이 발생하더라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성운이라는 것은 학문운을 인성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이 재성운이 인성운을 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성운이 깨진다는 얘기는 인성운을 괴롭히는 재성운이 힘을 못 쓴다는 얘기니까 시험에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저께 그 사주와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토기운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목기운하고 금기운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둘러싸여져 있는 이 오행 중에서 만약에 인성운이나 비거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이 자리에 뭐 인성운이나 비거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이분 같은 경우는 전부 내 힘을 빼는 그런 오행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 토기운과 관련된 질병도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커트라인까지 근접을 했다면 노무사 시험을 포기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 시작되는 이 계유대운이 이전의 10년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 그리고 비교적 괜찮은 대운이라는 거, 이 점에서 이제 용기를 갖고 새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쯤 시험에 합격할지, 그리고 사업운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고, 사업운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사업운은 일단 대운이 좋게 흘러와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이라는 것도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사업 그러면 뭐 돈만 있어 갖고 기회만 잘 타면 이렇게 딱 성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직장에 다니다가 사업 성공하시는 분들 보면 준비 기간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덤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인과 남편, 지인 아들, 시어머니가 같이 살고 있는데 분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가는 언제쯤 가능한지, 분가하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이제 배우자분의 사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로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뭐 그 사주를 꼭 분가하는 문제를 갖다가 이제 사주로 볼 필요는 없죠. 그 같이 사시는 분들이 불편하면 옮기는 것이고,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 다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되게 어머니들이 뭐 따로 나와서 살든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부모님 모시고 그러는 것은 이제 다 옛날 얘기고, 지금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이제 노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같이 살자고 할 리도 없고요. 그리고 같이 살아봤자 부모님도 그 불편해요. 그러니까 따로 그 분가해서 사는 게 낫고, 이 분가하는 걸 뭐 이사하는 운은 몰라도 분가하는 운을 사주로 이렇게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실전 사주 분석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